자영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오늘은 우리 치킨집에 안 왔는데? 설마 이거 강세리 그년 짓 아니야? 저번에도 우리 치킨집 앞에서 자영 언니를 납치하려고 했었는데 강세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 자영 언니 찾으러 갑시다. 오늘은 최자영을 구출하는 해결사 정윤희와 강세리가 받게 되는 천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강재인은 엄마가 사라지자 패닉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핸드폰도 놔두고 가셨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동안엔 외출하실 때는 무조건 차려입고 핸드백까지 가지고 나가셨었는데 너무 이상해. 제인아 일단 진정해라. 내가 치킨집 사장님께 한번 전화 넣어보마. 기억 잃으실 때마다 치킨집에 가셨으니 이번에도 거기 계실 수도 있어. 도민준은 정윤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사장님, 저 도민준입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오늘 가게 찾아가셨나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자영 언니요? 아니요. 오늘은 근처에도 온 적 없는데 왜요? 설마 언니가 집에 없어요? 가게에도 들리신 적이 없으셨다니 오늘은 핸드폰도 놓고 나가셔서 큰일이네요. 늦은 시간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 신고를 넣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쉬십시오.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말아보세요. 자영 언니가 몇 시부터 안 보였었나요? 제가 가게 근처를 한번 둘러볼게요. 결국 최자영의 실종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강재인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이런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던데 엄마를 잃을까봐 덜컥 겁이 났죠. 고모 저예요. 엄마가 사라지셨어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고모. 강재인이 강미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 강승우마저 최자영의 치매 소식을 알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치매였다고요? 그럼 그동안 일부러 나한테 옛날처럼 군 게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말도 안 돼. 난 정말 몰랐는데. 엄마가 그럼 유경이 누나네 동네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밤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최자영을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최자영의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이 근처 CCTV는 전부 찾아봤는데 모든 골목길에 지나간 흔적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호성은 왕식이 형님의 협조를 받아 동네의 모든 CCTV 자료를 확인해 보았지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윤이가 나섰죠. 확실하지 않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영 언니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면요? 아무래도 강세리 그년이 언니를 데려간 것 같아요. 왜 도윤이 너도 알잖니? 지난번에 강세리가 우리 가게 앞에서 자기가 강재인인 척하며 언니를 납치하려고 했었잖아. 그래, 누나 말이 일리가 있어. 강세리 차 번호가 어떻게 되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나? 제가 알아요. 그럼 이제 CCTV에서 강세리 차가 확인되는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맞네, 맞아. 정말 강세리가 그 시간에 여길 지나갔네. 세상에 이 표독스러운 것. 탈짓이 따로 있지 어디 치매 환자를 납치해가. 하지만 강세리는 이번 계획을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이 아니라 번화가의 오피스텔에 최자영을 납치시켜 두었던 터라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강세리가 도대체 몇 호에 엄마를 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차라리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왜 엄마한테. 강재인은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엄마가 도대체 강세리한테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강세리가 자신에게 품은 원한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 더 걱정이었죠. 지금 강세리는 자기가 납치범이라는 걸 벌써 들켰다는 걸 안다면 정말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엄마랑 강세리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의심받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곳에는 모두 강세리와 아주 적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뿐이었으니 마땅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는 생각했죠. 내가 저번에 강세리한테 불륜녀라면서 회사에서 창피를 주고 나왔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VIP인 줄 알고 있으니 인테리어 의뢰로 다시 전화를 걸면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세리가 정말 속을까요? 제이나 한번 믿어보자. 지금 디자이너 엘이 들어오고 나서 강세리는 완전히 회사에서 외딴 기러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 아마 자기 실적 때문에 VIP 고객한테 매달릴 확률이 커. 정윤이는 태연하게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저번에 YL그룹 강세리 씨 담당으로 투어했었던. 내 목소리도 못 알아보겠어요? 불륜녀라도 일 욕심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큰 건 하나 맡기려고 전화했는데 필요 없으면 끊고요. 아니에요, 고객님.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금은 외부에 나와 있어서. 혹시 내일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나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 회사에 디자이너 L도 있다던데 그럼 거기에다 맡겨야겠네. 100억이 넘는 수주인데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일이 엄청 대단한 일인가 보네요.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잠깐만요, 사모님. 그렇게 큰 건을 저한테 맡겨주신다고요? 그럼 말이 다르죠. 제가 지금 당장 사모님 계신 곳으로 갈까요? 피차 바쁜 사람들이니 그럼 시간 아낄 겸 내가 기사 보낼 테니 그 차 타고 오도록 해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됐어. 속았어. 정우성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케이, 지금 3분 넘게 통화해서 위치 정확히 잡혔어요. 왕식이 형님 출동하시죠. 급하게 나가려는 형사를 강승우가 붙잡았습니다. 황기찬 때문에 김도희 살인죄로 누명 쓰고 잡혀갔던 강승우는 변호사를 쓰고 불구속으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희 엄마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가야 돼요. 승우야, 너 지금 사고 치면 안 돼. 불구속 상태인 거 잊었어? 지금 가서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면 너 곧바로 다시 구속되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강세리한테 잡혀갔다는데. 내가 가서 구해올 거야. 막지 마, 누나. 원래 같으면 위험해서 안 되는 건데 치매 가족이니 동행하시죠. 그렇게 경찰들은 강세리가 숨은 오피스텔 밑으로 쫙 깔리게 되었습니다. 숨죽인 채 강세리가 빠져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강세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황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줌마 운 좋은 줄 알아.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아줌마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겠어. 그동안 딸내미 잘못 키운 죄나 반성하고 있어. 아줌마가 여기 갇힌 거 다 그 잘나신 강재인 때문이니까. 지 엄마가 이렇게 잡혀왔으니 아마 지금쯤 눈물 콧물 다 빼고 있을 거야?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어디 하나 남은 가족마저 없어져 봐야 그 잘못을 알지. 내가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 나갈 방법 없으니까 잠자코 있어. 강세리는 최자영에게 신신당부를 한 뒤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문 앞에는 10대 명이 넘는 남자들이 서 있었죠. 당신들 뭐야? 기분 나쁘게 왜 남의 집 앞에 얼쩡거리고 있어? 좀 비켜줄래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 씨름하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강세리, 너 여기 있었네? 갈 필요 없어. 그 전화 가짜니까. 누가 디자이너 애를 두고 너 같은 거한테 일을 주겠어? 경력도 가짜 인성도 개판인 너한테 말이야? 강승우, 네가 여긴 어떻게 해? 설마 지금 네가 나한테 사기친 거야? 당장 문 열어. 우리 엄마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으니까. 오피스텔 복도에 서 있던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문 앞을 가득 메운 10대 명의 남자들을 보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강세리는 최대한 당당한 척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누가 네 엄마야? 강승우, 네 엄마는 강미란이잖아. 강세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문 못 열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열라 말라야? 필사적으로 발뺌하려는 강세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네가 깡패들 데리고 와서 협박하면 내가 순순히 당해줄 줄 알았어?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디서 사람을 위협해? 강승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는데요. 해봐 어디? 납치범이 신고하면 참 웃기겠네. 여보세요? 경찰이죠?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지만 그 통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식이 형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죠. 강세리 씨가 찾는 경찰 여기 있으니 전화 끊으시죠. 뭐라고요?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강세리 씨를 지금부터 납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왕식이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는데요. 그 외에도 못된 짓 많이 하셨던데 자세한 건 서해 가서 진술하시죠. 뭐해? 잡아. 형사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니야. 난 납치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억울해. 당장 이거 풀어.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잡힌 강세리를 두고 경찰들이 문을 강제로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그곳에서는 입을 테이프로 틀어막힌 채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최자영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최자영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손목과 발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강승우가 미친 듯이 달려가 최자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승우야? 승훈이? 위험하게 여긴 어떻게 왔어? 최자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잡혀왔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엄마 나 알아보겠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왜 못 알아보겠니? 고맙다 승우야, 네가 엄마를 구하러 왔구나. 최자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풀어줄게 빨리 여기서 나가자. 강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최자영을 묶고 있던 밧줄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밧줄이 풀릴 때마다 최자영의 손목과 발목에 새겨진 붉은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강세리 이 살인마. 강승우가 강세리를 향해 분노의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은호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데려가려고 해? 강세리 너 절대 용서 못해. 강승우는 최자영을 부축한 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마터면 엄마에게 화만 냈던 것이 마지막이 될까봐. 이대로 오해도 풀지 못한 채 다신 못 보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엄마 내가 미안해요. 난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화만 냈어요. 강승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 척하면서 또 이용하려는 걸까봐. 그동안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죠. 엄마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난 내 생각만 했어요. 미안해요. 승우야 아니야 내 아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최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강승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랬고 이 엄마가 평생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한을 너한테 풀었으니 내 잘못이란다. 최자영의 눈에서도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다시 엄마라고 불러줄 수가 있니? 미안하다 승우야 미안해. 엄마가 정신을 잃기 전에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최자영은 그 말을 마치고 강승우에게 기대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로 지쳐있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였죠. 강승우는 쓰러진 엄마를 부축하여 무사히 병원에 옮겼는데요. 그렇게 강세리의 마지막 발악은 정윤희의 기지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찰서에 끌려온 강세리는
취조실에서도 끝까지 모든 진술을 거부했죠. 난 억울해요. 강재인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는데 내가 피해자라고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 불러줘요. 나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변호사 불러서 나가야겠어요. 황기찬은 강세리가 납치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나보고 꺼내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싸잡혀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인지 봐. 내가 정말 재인이를 두고 왜 너 같은 거랑 바람을 폈을까? 하지만 황기찬은 결국 강세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금부터 시작해 살인 공범이었으니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었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강세리가 또 풀려났어? 진짜 지겹다. 강재인과 가족들은 강세리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황기찬을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지. 하지만 강세리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좌절감을 느꼈지만 강세리의 천벌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강세리의 집에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 눈이 너무 아파요. 황지호의 작은 손이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던 강세리는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이 엄습했죠. 강세리의 아들 황지호가 눈을 비비는 것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는 모습에 강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호야, 너 왜 그래?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고 있었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한 강세리는 의료진에게 매달리듯 애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지호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지호 좀 살려주세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애가 자꾸 눈이 아프대요.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각막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족분들 검사부터 진행하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죠. 이식이라지만 각막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줄기세포나 망막세포 유전자를 확인하고 가족 중에 맞는 분이 이식을 하시면 됩니다. 황기찬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호 아빠입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죠. 제 아들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찬 씨 아니야, 내가 먼저 해볼게. 기찬 씨까지 나설 필요 없어. 지호네 아들인데 기찬 씨는 지금 회사 일로 바쁘잖아. 강세리는 황기찬을 신경 써주는 척했지만 실은 너무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검사하면 안 돼. 황기찬이 검사를 하면 지호가 자기 아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텐데. 강세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황기찬은 이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가선 가족들 모두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내일 병원에 가서 다들 검사 받으세요. 지호가 유전자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가족 중에 맞는 분이 세포만 추출하면 된답니다. 지호 살려야죠.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아들이라곤 지호 하나뿐이에요. 그때 황기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사? 지호랑 우리 가족은 혈액형이 다른데? 그거 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기찬아? 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호가 우리 가족이랑 혈액형이 왜 달라? 형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황기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지호가 나한테 말해줬어.
지호 가방에서 혈액형 검사서도 보여줬는데?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기다려. 황기만은 서둘러 황지호의 방으로 뛰어갔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황기만은 황지호의 가방에서 정말로 혈액형 검사서를 꺼내왔습니다. 봐봐. 내 말 맞지? 이상하다. 내가 전에도 이 말을 누구한테 했던 것 같은데. 아야 머리야. 황기만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죠. 황기찬은 황지호의 혈액형을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지호가 나랑 혈액형이 달랐다고? 말도 안 돼.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황기찬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불일치였죠. 황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던 황기찬은 처음엔 불같이 화가 났다가 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벽에 기댔죠. 내 자식이 아니었어. 내 자식은 은호 하나뿐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뿐인 내 자식을 버린 거야.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걸어나갔고 그동안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버리면서까지 회장 자리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었나? 아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황기찬은 이제 강세리와 공범이라는 것도 잊은 채 은호의 복수를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한편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세리는 조직 검사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사의 입이 열리는 순간 강세리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엄마인데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할 수가 없다뇨? 강세리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대가. 하늘이 내린 벌이었을까요? 강세리는 아픈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이 너무 깜깜해. 지호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빠한테 지호 보러 오라고 하면 안 돼? 하지만 황기찬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지만 황기찬은 결코 받지 않았죠. 엄마가 저지른 천벌을 결국 아들이 받을 것 같은데요. 여왕의 집이 슬슬 종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